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충청 지역 경선에서 88.15%를 득표해 어대명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국힘 경선에서는 양양자가 국산 AI를 전 국민에게 무상 제공하자는 이재명의 공약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나경원의 드럼통과 비슷한 거죠. 하지만 이게 진짜 찢는 거죠. 미국 외교지 더 디플로맷은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4.55 커버로 윤석열을 찍고 나오는 이재명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재명 찢었네요. 그리고 향자가 닮고 싶어하는 나경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을 향해 말한다며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재판을 빨리 판결해라. 두 번째는 대선 전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도 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을 선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이재명은 당선돼도 피의자 대통령이라 불안해. 이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자, 거북하시겠지만 나경원의 주장의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어대명을 외치며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국가적으로 또 다른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심각성을 알리고 사법부에게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운운하면서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헌법은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68조 2항은 오히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한 재판이 당선 후에도 계속되고 그 결과 유죄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헌법은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경원은 헌법 68조 2항과 84조를 언급했습니다. 68조 2항은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기서 나경원은 판결의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판결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 발생 여부는 8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84조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나경원은 소추를 기소라고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재명의 기소는 기존에 이뤄진 것이라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여러 개가 기소되어 있기에 이게 계속 진행된다면 어느 하나 유죄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68조 2항에 근거해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헌법 84조에 나오는 소추받지 아니한다의 그 소추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소추를 나경원처럼 기소라고만 해석하는 법조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소추의 개념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뜻하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담긴 교과서 10권 중 이 부분을 다룬 7권이 재판을 포함해 중단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소도 할 수 없고 재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의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84조의 소추는 기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 임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따라서 다수설에 입각해서 이재명은 당선 즉시 재판이 중단되고 재선거의 여지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해석의 부분이라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한덕수의 재판관 임명이 무산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결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먹히지 않더라도 이재명은 불안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편에서 이런 해석도 있대요 라고 떠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경원은 뻥카지만 던진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의 빠루 재판은 6년째 1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남의 재판은 빨리 진행해 달라니 나경원이 나경원했다. 이 와중에 한 시민께서 나경원의 드럼통을 응징하셨습니다. 혹시 주유비 깡하신 거 아니에요? 전에? 네? 주유비 깡하신 거 아니에요? 주유 하루에 3번 넣었잖아요, 차량에다. 네? 주유가 1리터에 얼마예요, 지금? 아니,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기름이 1리터에 얼마예요? 그때 1리터에 하루에 얼마예요? 어떻게 그거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리터가 얼마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경원 1리터에 의원이 몇 킬로, 하잖아요. 1리터에 몇 킬로 가요? 계산을 해보시고 얘기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때 쓴 거 맞잖아요. 예의예요, 지금? 예의. 야, 그럼 이건 예의냐? 저 정도는 되어야 나경원 보좌관을 하겠죠. 윤석열 먼저 보내고 그 다음은 나경원입니다. 정치 10단이 기본 뉴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임하는 문영배 재판관이 한 강연 자리에서 윤석열 파면 선고의 그 장고의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는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 통합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그래서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다. 결국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재판관들의 치열한 토론이 장고의 원인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현재 지기현 판사의 행위가 관용과 자제의 측면에서 선을 넘은 것인가 아닌가가 궁금합니다. 그 관용의 원칙으로 한덕수가 직무복귀하는 바람에 일어난 그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하셨지만 그 관용 때문에 남용이 일어난 건 아닌지, 만약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덕수의 탄핵을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 관용의 선, 자제의 선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유가 안 되면 시민들은 판사의 마음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파면되었는데도 윤석열의 모교인 충암고의 총동문회 게시판에는 윤석열을 두둔하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제목은 충암의 아들 윤석열 전직 대통령. 충암의 수치가 아니라 아들이네요. 윤석열 동무는 3년간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을 수행하였습니다. 헌재 탄핵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충암고 총동문회는 공직을 수행한 동문에 대한 기록 차원의 게시를 통해서 충암인으로서 족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랑스러워서 남기겠다는 거죠. 윤석열 동문에 대한 평가는 향후 역사의 몫이겠지만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있었던 충암인의 여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길이 순탄했든 험했든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그는 우리 충암의 동문임이 분명합니다. 국가의 대표로 살아간 시간은 그 자체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배움과 신념으로 무장한 충암의 정신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지도층이 될 것입니다. 충암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전진합니다. 충암, 충암, 일어섰다, 한데 뭉쳤다, 온누리에 펼쳐보자 충암의 이름! 야, 무슨 뭐 다시 한번 계엄해보자 뭐 이런 기세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내란 수계의 공범들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이상민까지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 그들을 충암파라고 불렀습니다. 계엄 이후 이 충암파 때문에 충암고는 민원 전화가 쇄도했고 재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게시판은 난리가 난 겁니다. 선배, 병신이세요? 닥치고 있어야 할 땐 닥치고 계세요. 혼자 개소리 쳐 올려놓고 글 내릴 땐 심의를 통해 결정? 후배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일배직 그만하세요. 하루하루 쪽팔려서 죽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죄가 없어요. 왜 부끄러운 선배 때문에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야 하나요? 이런 부끄러운 게시물 당장 내려주세요. 그리고 계엄고, 내란고, 내란의 요람 이런 조롱의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총동문회는 비판을 인정한다, 비공개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아직도 검토 중이라 이 글이 살아있고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윤석열 동문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윤석열 동문이 고통받는 건 마음이 아프고 재학생들 고통받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애들이 뭔 죄입니까? 자, 너무 심각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자, SNL 개그맨 정성호 씨가 한덕수를 패러디했는데, 야, 이거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목 들어간 거, 입 삐뚤어진 거, 눈빛까지. 와, 정말 대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